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의 고향인 박현숙입니다. 제 나이는 이제 6학년이 넘었네요. 제가 사고가 나서 지금은 휠체어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지마비 중증이라고는 하죠. 그런데 저는 2003년도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거길 갔다가 나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 식물인간이라고 말하죠. 코마 상태 이렇게 2달을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났어요. 아마도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나이가 고3이었고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래서 한 병원 생활을 2년 하고도 6개월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3년 가까이 그렇죠. 재활치료도 하고 수술도 5번이나 했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거 감사하죠. 근데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살아있는 게 감사해서. 왜냐하면 저는 통증이 좀 심해요. 그래서 밥은 굶어도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약은 먹고는 좀 힘들더라고요.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약을 먹고 다 빼버립니다. 그래도 한 지금 2003년도에 사고 났으니까 거의 2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조금 좀 멍해졌어요. 그 전에 기억력이 좋았는데 아마도 그래서 요새 노력 중입니다. 기억력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사고 나고 집에를 왔는데 2개월 있으니까 너무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매일 천장만 쳐다보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시간 때우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박사님들은 내가 60을 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내 나이가 사고 났을 때는 42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2년 6개월 있다 나왔으니까 참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나서 좋을 때인데 어찌됐든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둘 다 서울서 돈도 많이 들어가게 생겼고 둘 다 명문고를 나왔고 아들, 딸이요. 그리고 뭐 보상 좀 받았지만 뭐 무건들은 쓸모가 없더라고요. 헛부고 우리 아저씨는 좀 뭐랄까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고 나기 전에 미용을 했었는데 다시 미용 일을 해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 반대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내가 2달씩 누워서 집에서 뭐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대인기부증이 생겨서 옛날 사람들 보면 마당에서 단득인데 바람 좀 쐬야지 했다가 저 멀리서 아는 사람이면 제가 밖을 뒤로 막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아니다 이거는 안 좋은 생각 해봤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던 중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재활병원을 입원을 했어요. 다 반대라니까. 그래서 혼자 2개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간병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필요하면 거기서 부르겠다. 근데 정말 혼자 힘든 일이 많았죠. 그래서 2개월을 버티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미용실을 얻어서 개업을 했습니다. 미용사 3명을 얻었는데 구했는데 한 사람은 안 나오고 둘만 있는데 아는 언니들이나 동생들 오고 아는 분들이 와주시고 하는데 제 시야로 볼 때 머리가 너무 안 휘어요. 돈 받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좀 잡아 하고 이제 가위 들고 미용실에 쓰는 도구들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은 시작됐죠. 손님들은 많아서 줄을 서고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한다든지 휠체어를 그리고 일을 하다가 너무 그 가게 좀 작았습니다. 그리고 또 몸도 아파서 그 가르치던 아이한테 넘기고 3개월 쉬었다 큰 가게가 나와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미용을 이제 시작하면서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3학년까지 다녔는데 자기 서울 안에 있는 그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거기를 못 들어갔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다니지만 다시 편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하고 짰죠. 너 유학을 가라. 가족회의를 하자. 엄마가 미룰게. 대신 너도 가서 알바도 하고 노력을 해라. 하고 가족회의 넷이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은 결론이 이제 짠 것처럼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목적지는 미국은 너무 비싸고 영국은 또 알바하기 힘들어서 호주를 정해서
아들은 다시 유학을 떠났는데 그 아이도 망설였죠. 왜? 딜레이가 뒤로 5년이 되니까 자기 친구들보다. 그래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사회에 나와라 하고 지지를 했더니 정말 갔는데 다 좋았는데 이제 필리핀을 2달 경유해서 가는데 아들이 호주 가고 나니 달러가 그때 당시에 1,380원, 9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방세는 45만 원. 등록금은 이제 제일 좋은 대학을 브리즈번으로 갔는데 입학을 하니까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8,600만 원. 그래서 좀 낮춰서 가라. 돈 덜 들어가는 대로. 그래서 그 다음 대학을 들어갔어요. 거기 3,600씩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학기. 근데 이제 먹는 거하고 많이 힘들었죠. 그 아이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영어를 못하면 거기는 서빙 같은 걸 못 봅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대 다니던 그 형이 어떻게 마침 만나서 그 형은 이제 어학연수로 왔는데 또 잘 만나서 자기가 알바한 돈을 갖고 자기한테 개인 레슨을 붙인 거예요, 그 아이는. 집에서 돈은 이제 나가고. 정말 저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딸도 또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아들은 한국에 왔고. 저 때문에 나왔대네요. 지금도 그게 좀 걸립니다. 5년 있다 수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미용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근데 갑자기 그 일을 놓으면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하겠다. 근데 이제 저도 대학을 못 나와서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죠.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장학금을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2학기 빼놓고는 다 그래도 장학금을 받긴 받았네요. 4년 졸업을 했고 사회복지 자격증은 딴 데 뭐 1급은 못 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올 무렵에요. 2020년, 21년 그때 너무 아파서 저는 방에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방문 잠궈놓고 제 가게를 다 털어가지고 당근마트 팔고 버리고 저를 집에 있어라 라고 했죠. 그래서 21년도 6월 달부터 사업자 등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에 있었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작년, 그러니까 2003년 5월 31일 날 갑자기 3개월 동안 그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는데 폐렴으로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고 기댈 사람도 없고 둘이 살다가 그래도 부모님보다 사는 날이 남편하고 사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작년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아이들도 걱정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장애인 되고 작년에 처음으로 2023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가봤어요. 23년도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갔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뭐 거기서 그림을 원래 좋아했으니까 그림도 배우고 그렇게 1년 보내고 여행을 많이 다녔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 되니까 이건 아니다. 영혼이 반 가출했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손벌기 싫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 군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면접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17분 뽑는다는데 1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뽑아주셔서 제가 한빛복지관에 이렇게 가기로 이렇게 그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군수님과.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출근이 돼 1월 1일이 휴일이었으니까 1월 1일부터 출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낯설고 저는 회사 생활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에 라이프 그 재화에서 경리 보다가 개발부에 가 있다가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이 처음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네, 돈이 조금 올라가면 여기 참 직장이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가 음성복지를 위해서 이 한빛복지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또 두 분이 사셔도 한 분이 치매 걸린 분도 약간 있고 모시고 손잡고 오시는 부부들도 있고 정말 힘들어서 식사 점심 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외로워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음성에 이런 복지관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운이고 정말 지금 군수님께도 감사하고 이 모든 관장님이나
대관장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 9월 달에 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와서 저의 노후를 좀 보는 것 같고, 아, 저건 배울 점, 저건 안 배울 점 이렇게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배우는 점이 많고 또 여기서 식사하면서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일주일 타다 보니까 의자 빼주시는 분도 있고 물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식판 날라주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아, 아직도 이렇게 사랑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그게 익숙치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